왜 그 좋은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왜 퇴사를 했을까요?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어느덧 두 번째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다시 한번 퇴사를 한 지 벌써 만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. 퇴사를 하고 1년 동안 그런 좀 시간을 리뷰해 보면서 제가 왜 공공기관을 갔었고, 한편으로는 또 공공기관을 왜 또 2년 만에 퇴사를 했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서 공기업에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혹은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먼저 대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가면서 기대했던 세 가지는 이제 워라밸, 개인 여가 시간이죠. 워라밸, 그리고 직업 안정성, 정년 보장,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, 좀 일에 대한 보람, 공공성에 대한 기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에 이직을 했었어요.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이었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과 재미있게 일을 했었습니다. 지금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우선 제가 기대했던 이 세 가지, 워라밸, 직업 안정성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여,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잘 지켜졌었습니다. 제가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잘 지켜졌었고, 워라밸이 굉장히 좋았었어서 저는 시차 출퇴근제를 예를 들면은 뭐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픽스해서 해가지고, 그 전에 아침에 운동도 하고 출근해서 5시면은 땡치고 이제 퇴근을 해서 그 직장인들이 느끼기 힘든 그 5시 저녁의 그 여유를 만끽을 하면서 좀 살았었어요. 그게 또 지금 이미 1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날들이었는데, 또 한편으로는 저 혼자 5시에 끝나니까 만날 친구도 없고 좀 심심하다. 그래서 워라밸은 굉장히 좋았고 만족도가 굉장히 컸습니다. 둘째, 직업 안정성, 정년도 제가 뭐 퇴직을 당한 것도 아니고 계속 다녔으면 지금 정년이 60세, 제가 그 나이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정년이 한 70세, 한 75세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. 정리 해고 이런 리스크는 받지 않고 꾸준히 잘 다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, 이제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는 제가 애초에 그 기관에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었던 직무를 저는 받지 못하고, 저희 기관을 또 홍보하고 기관의 역할을 좀 외부 사업자분들께 교육을 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,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재미는 있었지만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직무랑은 또 다른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은 충족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이 제가 기대했던 세 가지 중에 약 2.5개 정도는 충족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근무를 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왜 그 좋은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왜 퇴사를 했을까요?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연봉. 직장인, 월급쟁이, 우리가 일을 왜 하나요? 노동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참고로 첫 직장이 좀 초봉이 굉장히 두둑히 주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면서 중고 신입으로 입사를 했습니다. 참고로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사기업의 경력을 100% 또는 50% 또는 빵프로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유형이 있고, 제가 다녔던 기관은 안타깝게도 제 사기업 경력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세전급여는 사실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고요. 처음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제가 결심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이 소득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올 거라는 건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31살 중반쯤에 이제 퇴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. 그때 생각은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. 그래서 뭔가 이제 개인 여가 시간, 워라밸을 보장받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뭘 해야 된다.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사기업을 다니면서 플러스 알파에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, 경업금지 조항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, 뭐 에너지가 번아웃이 돼서 잘 없으니 일단은 공공기관에 가서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내가 파이팅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. 근데 다만 제가 한 2년간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만큼 플러스
플러스 알파의 수입과 소득을 창출하는 게 쉽지 않다. 두 번째로는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갑자기 이제 서울 부동산 값이 굉장히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제가 뭔가 시드머니나 이 대출을 끌어모아서 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, 공공기관은 사실 급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소득을 베이스로 하는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같은 한도가 너무 작아지니까 제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이 한정돼 있고 집값은 치고 올라가고,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생각도 많아지고 조바심도 들고, 그리고 또 공공기관, 이 공기업들이 엄청난 그 A급 금융공기업들 있죠. 뭐 한국거래소, 그런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기 힘든 공기업들의 초봉은 그럼에도 훌륭하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A매치를 준비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, 최소한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았고 서울 안에 있는 데 기관을 갔습니다만 급여는 좀 낮았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사기업을 다니는 여성분들보다 제가 이제 급여가 작아지니까 처음 느껴보는,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을 나간다? 좀 심적으로 부담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, 혹은 자신감이 좀 준다고 해야 되나,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전에는 급여가 나쁘진 않았으니까 어딜 가나 이제 뭐 초봉은 내가 밀리지 않는다? 같은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런 경제력이나 이게 꿀리지 않는다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나고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나보다 연봉이 더 높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30대 초중반의 입장에서 뭔가 연애를 하기에도 제 개인적인 자신감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. 가장 큰 제가 공공기관의 퇴사를 결정하게 만든 그 메이저 3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연봉. 굉장히 슬퍼요. 예, 슬프고 되게 현실적이에요. 제가 가서 보니까 집안이 괜찮으신 분들이 그 기관에 많았어요. 본인의 그런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았고, 결혼을 잘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시려는 분도 있었고, 제 상황에 한참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, 그 공기업 특유의 좀 보수적이고 경직된 그런 문화에 제가 생각보다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게 참 장단점인데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정년이 보장되죠. 직업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입사하신 분들은 퇴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좀 유사한데요. 위로 갈수록 오히려 인구가 많아지는 역피라미드형 구조 임직원 현황을 보유하게 되는데, 좋게 해석하면 나도 오래 다닐 수 있다는데 이면에는 승진의 적체가 있을 수 있다. 기관을 운영할 때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재부한테 승인을 받거든요. 이게 점점점 다 이제 승진하려고 다 팀장을 달 수는 없잖아요. 당연히 조직이라는 건 팀장, 실장, 뭐 이렇게 원장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갈수록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인력 구조가 위로 갈수록 이게 적체돼 있고 신입사원 점점 좁게 뽑고 이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미 승진할 사람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승진이 담보될 수 없다. 조기 승진은 말도 아니고 그냥 제때 승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보장이 없었다. 물론 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속된 말로 뭐 뺑기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실하고 주도적으로 내 일을 했을 때도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막연한 뭐라고 할까요? 불안감과 이 답답함?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전적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극복해내가지고 큰 성취를 하면서 제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도 받고,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로는 승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저는 가서 느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연공서열이라든지 호봉 이런 걸로 인해서 승진을 윗분 분들부터 차근차근히 내려오는 구조 속에서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됐다. 제 개인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연봉도 그렇게 세지 않은데 내가 이 직장, 이 조직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진도 보장이 되지 않는 구조다. 저라는 사람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많이 깎이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.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향의 분들은 뭐 회사에 뭐 목숨 걸 필요 있냐, 회사는 그냥 월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승진이 된다 안 된다 가타부타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, 이거는 저는 성향 차이라고 봅니다. 사람의 성향 차이고요. 예를 들자면 이제 MBTI에서 두 번째 항목이 저는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, 보통 이제 S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현실적이시고 뭔가 안정성 같은 거를 좀 더 추구하시는 편이라서 방금
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의 성향이 더 많으실 거예요. 그냥 월급 잘 받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된다, 이게 더 크다라고 같이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, 저는 N 성향이거든요. 꿈, 이상, 목표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타입이라, 저는 제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꿈과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잘 되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, 뭔가 그런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환경처럼 저는 공공기관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.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화도 좀 더 보수적이고요. 복장? 금요일도 뭐 캐주얼 데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복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쓸 수도 있고, 야유회라든지 뭐 1박 2일 MT까지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, 뭐 단결대회, 단합대회 이런 거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등산했었죠. 윗분들이 보통 등산 좋아하시니까요. 다른 친구들은 뭐 캐주얼 데이, 뭐 회식, 뭐 와인 먹고 한다는데, 저희는 사실 뭐 회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다행이긴 했지만, 만약에 자리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윗분들이 연배가 꽤 있으시다 보니 그런 문화에 수렴하게 되었다. 근데 저는 그게 좀 답답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공공기관들은 사실 지방 이전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. 뭐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그런 기존은 조금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, 만약 이재명 정부,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지방 이전 리스크는 좀 더 커질 수 있어서 직원분들도 그래서 이 정권 교체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면 지금 지방 혁신 도시들의 공공기관들을 배치하면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, 서울에 있는,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항상 이제 이전 후보로 오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항상 짊어지고 좀 살아야 된다. 특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,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 집이라든지 뭐 전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정성 속에 있을 수 있다. 제가 공공기관이랑 좀 핏이 안 맞았던 부분은 두 번째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그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, 제가 이제 31살에 공공기관에 입사를 해서 33살에 퇴사를 했거든요. 그때가 저는 제 앞으로 인생의 방향성이나 이 커리어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20 후반에 입사하면 이제 대리 때쯤의 나이죠. 그래서 그때 한참 저는 실무를 막 부수고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하면서, 이제 30 중후반에 내가 이제 과장, 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31살이라는 나이에 신입으로 이제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, 업무 스코프 자체는 사실 뭐 사기업에서 대리 과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처럼 뭐 다이나믹하거나 일이 많지도 않았고,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워라밸이 지켜지는 장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제 개인적인 성장, 커리어 개발, 미래의 나의 그런 성공적인 모습을 위한 돌을 닦는 기간으로서의 30대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거를 가서 일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좀 더 챌린징한, 좀 더 어려운 일들을 좀 부딪혀 보면서 혼나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해보면서 내 자신을 계속 디벨롭 시키고 싶었는데,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.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이 중요한 30 초중반의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내 커리어는 앞으로 이 기관에 매몰이 될 것 같다. 이 밖에서 나는 이제 내 커리어를 펼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. 왜냐면 그 기관이 좀 특수한 일을 하는 그런 쪽이었고,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제 개인적인 적성이나 관심사가 그렇게까지 일치되거나 핏한 느낌은 못 받았어요. 안타깝게도.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, 내가 아직은 그 사기업 경력을 살릴 수 있을 때, 아직은 대리급 나이, 이때가 제일 전투력이 높을 때거든요, 직장인으로 치면. 이럴 때라도 다시 한번 탈출해서 나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한번 디뎌보자. 이때가 지나면 나는 영원히 이 기관에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서 다시 도전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제가 공공기관을 입사할 때 기대했던 것들은 워라밸, 직업 안정성,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기여, 이 세 가지였고,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들은 연봉이 좀 적은 거,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그런 핏이 저랑 잘 안 맞았다는 거, 그리고 내 커리어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다. 이 세 가지 장점보다 더 저는 컸던 것 같아요. 더 커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로 결심을 1년 전에 했었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
다행히도 만족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제가 공공기관을 준비했던 그런 기대치와 퇴사를 고민하게 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. 공공기관을 준비하시고 입사하시고 나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공기업, 공무원, 공공기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똑같이 한글 쓰고요. 거의 똑같이 비즈니스 캐주얼 정장 입고요. 윗분들 다 나이 많으시고 평균 연령 높으시고요. 왜냐? 직업이 안정적이니까요.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. 그 앞뒷면을 한번 둘 다 잘 최대한 따져보시고 나라는 사람한테는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중에 어떤 부분이 더 크게 와닿는가.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이 좋대서 7급 공무원을 한다더라, 행시를 한다더라. 왜?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고 부모님이 좋아하고 1등 신랑감이니까 1등 신부감이니까가 아니라 나 자신, 사람마다 16가지 유형의 MBTI로 나뉘잖아요. 실제로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으로 나뉠 거잖아요. 그 유형들, 나라는 사람한테 이 공무원, 공기업, 공공기관이라는 조직과 이 직무와 이 특성이 잘 맞는가를 단순히 이 사회적인 선호도 뭐 안정성 뭐 이런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, 이 나라는 사람이 더 잘 맞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레이스에 들어오시길 저는 진짜 응원을 합니다. 왜냐면 특히 이쪽, 이 퍼블릭 쪽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입사 준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단 말이죠. 뭐 NCS다, 뭐 한국사 뭐 이런 공부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고민, 먼저 나랑 핏이 맞을까? 내가 여기서 잘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지 않고서 바로 이 공부 준비부터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. 왜냐면 그렇게 해서 1, 2년 준비해가지고 붙었어요.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너무 좋은데 붙고 나서 내가 30 초반인데 안 맞아. 나랑 안 맞아. 근데 나는 사기업을 애초에 아예 선지해서 고민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인턴 경험도 없고 나는 공부밖에 안 했어. 근데 나는 이미 30 초중반이 되어가고 이 직장은 나랑 너무 안 맞아.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. 그때 가서 억지로 참고 다닐 거냐, 불행하게 한 40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거냐, 아니면 혹은 그때라도 뭐 플랜 B, C, 뭐 스타트업, 사기업, 아니면 뭐 사업, 창업, 그러니까 그런 선지를 좀 미리 제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라. 정작 바로 막 행시 이런 거 뛰어들어서 3, 4년 젊을 때 날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? 그 전에 최소한의 고민과 생각의 과정을 거치자. 그리고 결심을 했다면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올인하자. 2, 3년 배수해진 치고 진짜 올인하자. 누가 뭐 대기업 가서 초봉이 높다더라, 유튜버 돼서 떼돈 벌었다더라, 이런 거 흔들리지 말자. 왜? 이미 난 고민하고 결심했으니까. 오늘 좀 갑자기 몰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미리 좀 못 해보고 대기업 좋다더라 해서 갔다가 와 가니까 나랑 안 맞아서 공공기관 공기업 좋대 해서 왔다가 와보니까 또 와 이런 거 나랑 안 맞아 해서 또 옮겨가지고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가급적 대학교 다닐 때 혹은 졸업하고 초년생 때, 취준생 때 이런 시행착오와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 게 힘겨운 월급쟁이 생활을 그나마 최소한의 보람이나 재미나 뭐 성장한다는 그런 즐거움 등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지를 저는 우리 취준생분들, 우리 직장인 2030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들이 고민을 미리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시행착오 겪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